그날 그녀는 며느리로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하지만 7해가 흐른 뒤 그녀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재벌가의 적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착한 여자가 악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았던 여자가 더는 참지 않기로 한 이야기입니다. 서윤서, 재벌 태성그룹 장남의 아내.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 아침 6시면 일어나 시부모의 아침상을 차렸고 시어머니의 약복용 시간은 비서보다 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집안 행사에서는 늘 한 발 뒤. 웃어야 할 땐 웃고 참아야 할 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에게는 버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4살 된 아들 민우. 엄마. 그 한마디면 모든 모욕이 견딜만해졌습니다. 태성그룹의 실세, 회장보다 무서운 여자. 시어머니는 윤서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로. 착한 여자는 많아. 하지만 쓸모있는 여자는 드물지.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윤서는 몰랐습니다. 그 경고가 곧 함정의 시작이라는 걸. 문제는 회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서 명의로 된 계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액의 돈, 비자금, 횡령, 그 단어들이 하루아침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윤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난 그런 돈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완벽했고 시어머니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건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 봤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지켜줄 대상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카드라는 걸.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나가. 그러면 아이는 보게 해주지. 협박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뤄졌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태성가에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이를 안아볼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울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며느리도 엄마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다음 순간 계단 아래로 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밀린 걸까요? 그날의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병실, 희미한 불빛. 의사는 말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깨어날지는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7해. 윤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성가에서는 그녀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커튼 뒤에서 한 여자가 눈을 뜹니다. 그 눈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며느리로가 아니라 심판자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태성가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복수는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서가 돌아오는 길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 윤서의 이름은 태성가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자는 사라졌고 문제였던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오늘 이야기에는 아직 복수가 없습니다. 대신 완전히 혼자가 된 한 여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윤서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아무 무늬도 없는 천장. 눈을 뜬 지 얼마나 지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입을 열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은 안정이 필요해요. 그 말은 안도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윤서는 그 말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병실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꽃도 과일 바구니도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문이 열릴 때마다 잠깐씩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하지만 그 문은 늘 다시 닫혔습니다. 그때 윤서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지워졌다는 걸. 같은 시간 태성가의 아침 식탁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 찻잔이 접시에 닿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 일은 정리됐지? 아무도 윤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일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인생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며느리는 사고로 사라졌고 아이에게는 엄마는 멀리 갔다고 설명됐습니다. 그게 그 집안이 선택한 가장 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올라가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괜찮냐고 묻기엔 자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로비에서 되돌아섰습니다. 그 선택이 윤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윤서는 하루 종일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바뀌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답은 생각보다 빨리 떠올랐습니다. 아이. 자신이 안아보지도 못한 채 놓아버린 아이.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윤서는 그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버려진 건 내가 아니라 그 아이였다는 걸. 윤서는 아주 느리게 손가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지 말자.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고 후회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아무도 자신을 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병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곳에는 태성가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멀리 있는 곳.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며느리로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으로. 다음 화에서 윤서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인생을 준비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상에 나올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전의 자신을 버릴 때. 윤서에게 두 번째 순간은 병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방에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말이죠. 간호사는 윤서를 부를 때 항상 차트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윤서 씨. 그 짧은 망설임이 윤서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이름은 한때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이름을 속으로 여러 번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윤서 앞에 섰습니다. 중년의 남자, 정장 차림. 눈빛은 차분했고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서윤서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7년 전 태성그룹 내부 비자금 사건, 그 계좌를 만든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윤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순간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대로 퇴원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윤서는 이미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그는 윤서에게 도움도 자비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윤서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기록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혼 판결문. 서류 위의 이름은 모두 서윤서였습니다. 윤서는 그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네요.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서는 서류 맨 아래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신분 정리. 며칠 후 윤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입에 올리기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는 며느리도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아이, 살아있겠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가의 손자입니다. 잘 키우고 있겠죠. 윤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갈 겁니다. 그 말에는 부탁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을 흔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새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서를 떠올렸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화에서 시간은 7년을 건너뜁니다. 윤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구독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간은 모든 걸 바꿉니다. 사람도, 관계도, 그리고 복수의 모양도. 7년 전 윤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7년 후 그녀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 7년은 하루도 쉬운 날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새 이름, 새 직업, 새 관계, 그리고 완전히 다른 얼굴.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말을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고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성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높아진 담장, 더 화려해진 정문,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의 중심이었고 전 남편은 그녀의 그림자 아래에서 회사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민우는 이제 11살이 되어 태성가의 후계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윤서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어딘가 낯익은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검은 세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태성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 그녀는 투자자 명단의 맨 마지막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윤서가 원한 가장 완벽한 귀환이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늘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시선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한 사람과 어깨를 스쳤습니다. 향수 냄새, 낮은 숨소리. 윤서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이야. 그 스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윤서에게는 완벽하게 계산된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위층, 시어머니는 투자자 명단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이름. 이 사람, 누구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해외 투자 쪽에서 최근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는 걸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은 윤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차 문이 닫히고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안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윤서는 태성과 대저택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을 두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여자. 그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음 화에서 윤서는 처음으로 태성가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진실은 끝까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패성그룹 본관 상층 회의실. 윤서는 유리병 너머로 회의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 건물 안에서 그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초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서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 그의 눈이 윤서를 스쳤지만 그 시선은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 파트너입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형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익숙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의 시선은 자꾸만 윤서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말투, 결정을 내리는 방식, 침묵하는 타이밍.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자신의 말을 조용히 받아 적던 아내.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혼란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기억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회의가 끝날 무렵 윤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책임질 줄 아는 분이라서.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회의실 밖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녀는 윤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방식, 불필요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태도.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 그리고 더 불안한 건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 전 남편이 그 옆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전에 한국에 계신 적 있습니까? 윤서는 아주 잠깐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전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엔딩. 윤서는 차에 올라타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1단계는 끝났어요.
그녀의 시선이 태성그룹 건물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에서 시어머니는 윤서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항상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오늘 두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누구도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윤서는 개인 비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차 한 잔을 청하십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피할 수 없다는 걸. 태성가 대저택 응접실.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7년 전,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윤서는 늘 발걸음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분치고는 침착하시네요. 윤서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침착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요. 차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시더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윤서의 손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반지, 목걸이, 시계. 어느 것 하나 과하지 않았지만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해외에 오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잠시 정적.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마주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태성가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죠. 윤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사고로 사라진 아이였어요. 그 말은 무심한 척 던진 칼이었습니다. 윤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라는 건 늘 진실을 가리기 좋은 말이죠.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 패자가 될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차자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봅시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하신다면요. 윤서가 돌아서자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디까지나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조금 더 조사해. 같은 시간 윤서는 차 안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에서 시어머니는 윤서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알면 안 될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태성가의 정원은 늘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정해진 길로만 흐르는 공간. 윤서는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몸이 먼저 경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의 한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가까웠고 너무 선명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윤서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아이. 단정한 옷차림, 어른을 흉내낸 듯한 자세,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눈매. 윤서는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무언가 터져나올 것처럼. 아이는 윤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발끝을 움직였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 감각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 옆에 서서 윤서를 향해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자자분이십니다. 윤서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윤서와 전 남편 사이를 오갔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윤서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입을 열면 목소리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 흘러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르게 자랐네요. 전 남편은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인 듯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신경 쓰십니다. 그 말이 윤서의 가슴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윤서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눈매, 입술의 선, 웃을 때 생기는 아주 작은 표정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감각. 윤서는 그 감각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윤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열정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아이를 다시 보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윤서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윤서의 뒷모습이 사라진 뒤 아이는 전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왜 슬퍼 보였어? 전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보이면 안 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의 질문은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윤서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아이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감정은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윤서는 움직였습니다. 머뭇거림은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후견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 전부 알고 싶어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기록까지 포함해서요? 윤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며칠 뒤 윤서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 더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문서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종이들. 그 위에는 자신의 옛 이름이 여전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서. 윤서는 그 이름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미 버린 이름, 이미 끝났어야 할 사람. 하지만 기록 속에서 그 이름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사고 기록, 병원 진단서, 사망 추정 보고서. 윤서는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사고 경위, 추락사고, 외부 개입 여부 없음. 그 문장이 윤서의 눈에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외부 개입 없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적어 넣은 것처럼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정리한 거죠? 후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성가 쪽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윤서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메마른 소리였습니다. 끝까지 깔끔하네요. 서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판결 이후 윤서의 행적은 놀랄 만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거주 기록 없음, 금융 기록 없음, 연락 기록 없음.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윤서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워질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걸. 후견인은 다른 서류 한 장을 윤서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자료였습니다. 정확한 이름, 출생 기록, 그리고 태성가의 손자로 정리된 문서. 윤서는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걸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보지 않겠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혼자 앉아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잠들게 하던 밤, 아이의 체온,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이의 얼굴. 윤서는 그 기억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지탱해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같은 시간, 태성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7년 전 그 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의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진실의 문제라는 걸. 윤서는 천천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이 완전히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날 윤서는 처음으로 계획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복수는 나중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미 태성가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때 태성가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조사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한 의심으로 사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항상 한 발 늦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비서는 7년 전 사고 기록부터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사건, 이미 끝난 사람. 하지만 문서의 끝자락에서 이상한 공백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망 추정 이후 병원 기록이 정확히 끊겨 있었습니다. 이 이후는 왜 없지? 비서는 그 질문을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는 후견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호흡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태성가 쪽이겠죠? 윤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장 먼저 처리를 맡겼던 담당자의 이름. 그 이름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내려가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지? 윤서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진실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늦출 수 없다는 걸. 7년 전 사고를 처리했던 담당자는 지금
조용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갑작스러운 퇴직, 그리고 완벽한 침묵. 시어머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만났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제는 없었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된 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몸은 정직하죠.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윤서는 후견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먼저 만나야겠어요. 후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이 열리는 순간 이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요양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윤서는 그 남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제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나세요? 남자는 윤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함 오래 안 갈 거예요.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아이를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아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일상, 학교, 생활 패턴. 윤서는 직접 보지 않고도 아이의 하루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은 아이의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가 외면해왔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사진을 마주했을 때 처음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다가가는 건 자신의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후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쪽은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남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그날 계단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밀린 건 확실합니다. 그 순간 윤서의 싸움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같은 사실에 다른 경로로 닿고 있었습니다. 서로 같은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다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지 선택할 뿐이라고. 진실은 숨을 곳을 찾지만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한가운데에는 윤서와 아이, 그리고 대성가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누군가 있었다는 말. 그 말은 증거도 아니었고 아직은 폭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진실이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윤서의 기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후견인과 마주 앉아 말없이
차가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누굽니까? 윤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후견이는 한 장의 종이를 윤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래된 비서. 윤서는 그 이름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수없이 불러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계단의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가운 난간, 미끄러지던 발, 그리고 뒤에서 느껴졌던 기척. 윤서는 처음으로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은 복수를 현실로 만드는 첫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윤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숨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아니라 식사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의도적인 지각.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많은 음식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겁이 없군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은 잃을 게 있을 때 생기는 거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굳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윤서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분수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날 윤서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돈으로도 위협으로도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식사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윤서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 말 제가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윤서는 피하려 했던 순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그 존재는 이 모든 싸움의 중심이었습니다. 윤서는 우연을 가장해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윤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익숙함과 낯섦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같은 눈높이. 아이는 그 행동에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안녕. 그 짧은 인사에 윤서의 심장은 견디기 힘들 만큼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고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전 남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이미 답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윤서의 선택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폭로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지킬 것인가. 윤서는 법정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사진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복수는 가능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아이의 얼굴이 흐려진다는 걸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공개할 것, 남길 것, 묻을 것. 마지막으로 윤서는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승리 선언도 패배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대성가는 이전과 같지 않게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